지난 시간에 용순과 침강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용승은 밑에 있는 심층수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침강은 표면수가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왜? 안 했나? 대략적인 게 설명 안 했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 지금 하면 되지. 어차피 거기 할 차례잖아. 복습 겸 하는 건데, 아예 안 했나? 아, A반이 그래. 덩어리 끊겼다. 네. 자, 용승과 침강이라는 거는, 용승은요, 바다 밑바닥에 있던 물이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반대로 침강은 표면을 따라 흐르던 물이 어느 지점에서 이거 밑으로 깔아앉는 걸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학기로 넘겨놓은 내용 중에 하나인 이 표면순환, 표층순환 말고도 심층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네, 심층순환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는 그 운동을 우리가 용승과 침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주의하실 점이 118쪽에 보시면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에다가 일단 별표는 좀 쳐놓으시고 이 그림이 사실 핵심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용승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그게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거기에 있는 그림을 단계별로 잘라서 보면 용승이 이렇게 올라왔지? 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위에 있는 물을 잡아 뺐기 때문이에요. 됐나? 자, 요거를 우리 일상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요. 수조가 있다고 합시다. 됐나? 수조가 있다고 했으니까 표면에 있는 물을 내가 표면에 손가락을 조금 담궈가지고 쭉쭉 계속 당겨요. 이쪽으로. 혹은 뭐 이쪽으로 당겼다고 합시다. 됐나? 지금 이 그림 방향과 동일하게 그러면 이쪽으로 당겼다고 합시다. 됐어요? 주기적으로 당기다 보면 수면이 이렇게 되겠던 게 이렇게 되겠지. 어느 순간에 탁 찍으면 맞아. 그러면 이쪽에는 내리 누르는 힘이 어떻고 질량이 커졌으니까 그죠? 이쪽은 비어있죠. 원래 수면에 비해서. 그래서 빼다 보면 위에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아래쪽에 있는 물이 올라오고요. 이쪽은 많기 때문에 내려가요. 됐나? 그리고 내가 일로 당겼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돌게 돼요. 알겠나? 내가 움직인 건 이거밖에 없는데. 됐어? 그럼 다시 그 그림. 용승이 일어난 것은 물을 당겨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위에 바로 노란색이 누구? 바람입니다. 됐나? 네. 뒷권과 수권의 연쇄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바람과 그 다음에 보라색의 해수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걔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나요? 방향으로 봤을 때 바람이 먼저야, 해수의 이동이 먼저야? 바람이 먼저죠. 바람 때문에 해수의 이동이 생긴 거예요. 됐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꺾였습니까? 바람 이동 방향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 맞아요. 오케이. 이 그림은 북반구 그림 되겠습니다. 무슨 그림? 북반구. 됐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효과가 작용된 거다? 그렇죠. 전향력 효과가 적용이 된 거를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좀 있는 편에 속합니다. 됐니? 문제는 이거예요. 몇 도 꺾었냐? 90도 꺾었죠. 내가 이거 지금 이게 지상이죠. 지상에다가 문의를 해놨어요. 왜 이 그림을 왜 넣느냐? 그러니까 지구하고 원 전체로 보면 전향력 효과가 대부분 북반구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남반구는 왼쪽. 이건 맞거든요. 근데 대략 각도가 45도 범위에서 움직이는 것만 내놓다가 지금 몇 도까지 꺾었어요? 90도까지 꺾인 케이스는 원래 지구가 2예요. 에크만 수송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지금 분석 자료를 내가 바탕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예요. 일단 전향력 효과라는 것은 북반구에서 최초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어디로 꺾인다? 오른쪽으로 꺾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45도로 보는 게 대부분 많고 이 용승인 경우에만 용승 침강인 경우에만 90도로 꺾여서 나가는 쪽으로도 허용을 하자라는 형태를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좀 들쭉날쭉합니다. 이 책이 지금 내가 보니까 2015 교육 그 과정이 좀 급하게 좀 설정한 교육 과정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가끔 엉망진창인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요건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차피 내용은 잘 듣지도 않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119쪽에 연안용승은 심층에 있는 수온이 낮고 영양염류가 풍부한 해수를 표층에 공급하여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돼 있죠? 맞습니까? 연안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가 아닌 어떤 바다? 대륙 근처의 바다는 전부 얕은 바다예요. 알겠어요? 얕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용성 때문에 뭐가 형성된다?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연안 침강은 해양 생물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래 돼 있죠. 좋은 점만 적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침강이 일어나면 표층 부분에서 물고기 잡기가 좀 어려워져요. 밑으로 흘러 들어가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연안용승은 주변 지역의 날씨에도 영향을 준다 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엘니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밑에 2-39 그림 한번 보세요. 용승 지역대 있는 거. 용승은 찬물이 올라오는 건데 파란색으로 그려놓으면 또 씨발 빨간색으로 지직 그려놔가지고 꼭 마치 따뜻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됐나요? 됐어? 얘들아 됐니? 네. 얘는 오늘도 결석이야? 대학생이네 그럼. 자, 첫 번째 적도 용승이라고 보이나요? 있어요. 걔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무슨 용승이고? 연안 용승이죠. 공통점이 뭡니까? 용승 지역의 공통점. 대륙의 서쪽 해안에서 발생합니다. 뭐라고요? 맞아요. 대륙의 서쪽 해안. 맞아요. 맞아. 근데 북반구고 남반구고 전부 대륙의 서쪽 해안에서 발생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동쪽 해안에서는 뭐가 발생할까? 침강이 발생한다?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닌데. 됐어? 그럼 잘 보세요. 거기에 어떤 대륙이 지금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됐니? 용승 지역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됐어요? 거기에다가 바람 표시할 수 있겠나? 지금 얘가 이렇게 솟아오른 거지. 이렇게 솟아오른 거지. 앞에 봐봐. 그지? 맞아? 그러면 바닷물이, 이 위에 바닷물이 지금 이쪽으로 흘러나간다. 이 말이죠? 그럼 북반구면, 뭐면? 북반구면 바람이 어떻게 될까? 오른쪽으로 꺾인 현상이 돼야 되니까 북반구면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어야 돼요. 맞니? 남반구면요. 반대로 이렇게 불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주의할 점. 빨간색이 무슨 풍? 북풍. 맞아. 파란색이 남풍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정확하게 북풍, 남풍이 불진 않거든. 북풍 계열, 남풍 계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연습. 우리나라 동해안은 뭐는? 동해안은 한 번씩 연안용승이 일어나고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한류하고 난류가 또 만나기도 하죠. 연안용승이 일어나면 어떻다고? 좋은 어장이라며. 한류, 난류가 만나서 또 좋은 어장이거든. 그러니까 좋은 어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바다가 동해안. 알았어?
동해에는 어떤 계열의 바람이 부니까 연안 용성이 일어나는 걸까요? 동해는 이쪽이지. 맞아? 이쪽에서 용성이 일어났대. 맞아요? 물이 올라왔는데 물이 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어떤 계열? 북반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꺾인 거래. 그럼 바람은 남풍, 북풍.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됐니? 그런데 주의할 점. 연안 용성이 일어났다라는 건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죠? 맞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1년 내내는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1년 내내 부는 바람이 누군데? 편서풍이니까. 편서풍은 남서풍으로 불거든요. 남풍 계열이긴 해. 알았어? 그러니까 도리어 서풍이 좀 센 편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얘가 좀 특별히 잘 일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 79쪽을 잠깐 펴보세요. 밑에 세 종류의 일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대략 한번 고기압과 저기압의 배치를 통해서 풍향만 결정을 했었고, 오늘 이제 일기도 보는 방법을 조금 더 완성을 하는 건데, 일단 봄, 여름은, 아니, 봄, 가을은 때려치우고요. 여름하고 겨울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름에는 고기압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쪽에 있죠. 예. 그 다음에 겨울에는 북쪽에 있죠. 끝났네. 언제고? 여름철에 고기압이 이쪽에 있으니까 일로 불든 간에 하여튼 남풍 계열의 바람이 여름에 불어요. 됐니? 그래서 동해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연안 영승이 일어난다. 그래서 보통 바다가요, 같은 값이면은 지난 시간에 해서 아시겠지만 난류하고 한류 중에 어디에 물고기가 잘 살아? 한류에 몰릴 확률이 높지. 산소도 많고 처먹을 것도 많고. 맞아. 단지 약점이 있다면 너무 차가운 것만 제외하고. 맞아.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도 바다가 여름철하고 겨울철 비교해보면 언제가 좀 물고기 잘 잡힐까? 겨울철이 조금 더 잘 잡힌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동해안은 1년 내내 잘 잡히는 거야. 왜? 난류 한류 만나가지고 원래 조경 수역을 이루는 데다가 보통 여름철이 될수록 물고기가 좀 잡히기 어려운데 연안 용성이 일어나가지고 졸라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동해안으로 피서를 많이 가죠. 마찬가지로 물고기 입장에서도 어떻다? 땐니 시원한 거예요. 알겠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장이 많이 형성된다. 79쪽 했는 김에 겨울철 일기도하고 여름철 일기도를 비교했을 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기압 배치입니다. 뭐라고요? 기압 배치. 기압 배치에 따라서 계절풍의 바람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여름철은 남풍 계열이죠.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남동 계절풍이 붑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그냥 여름철 일기도를 분석한 일기도 하나 줬는데 여름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남동 쪽에 고기압이 있고 위쪽에 저기압이 있으면 돼요. 알겠니? 그 다음에 겨울철 일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니? 등압선의 간격이 널찍널찍하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봐봐. 보통 등압선 간격이 조밀할수록 풍속은 세요. 뭐가? 풍속은 세요. 그럼 여름철은 풍속은 어떻단 얘기야? 약해요. 왜 약할까요? 남동 계절풍이 불기는 부는데 이 나라는 뭐가 불고 있다고 항상? 그렇죠. 두 개가 맞닿아가지고 상쇄되는 것 때문에 얘가 좀 약해요. 됐니? 근데 겨울철에는 등압선 간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 좁을 수밖에 없죠. 왜요? 원래 이게 불고 있는데 이 위에 고기압이 있지. 두 개가 맞물려서 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졸라 춥다. 그래. 됐습니까? 됐어? 오케이. 다시 돌아와. 119쪽 아까 봤던 그림에서 용승지역 잘 기억해 놓으시고 특히 페루 연안 용승은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오케이. 적도 용승은요
그냥 적도에서 용성이 일어난다는 정도만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됐니? 그래서 119쪽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사실 적도 용성도 지구와 원에서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국가가 미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국가가 미친 게 아니고 교육부가 계속 이랬다 저랬다. 자 이제 우리는 120, 121쪽 그 넘어서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일단 이 시간에 완벽하게 해야 될 거. 너네가 1학년 때 배운 줄 알았더니 안 배웠다며. 뛰어넘었다며. 1학년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돼 있거든요. 통합과학에. 왜 안 했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름 사정이 있었겠죠. 다른 학생들 말 들어보니까 2학년 되면 배운다고 했다며. 그럼 내가 모르고 야 너 1학년 때 다 배웠지? 시험 보면 들어가는데 넘어가 깨 이지랄 쓰며. 이게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올 때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과학이나 사회 선생들이 중3 때 몇몇 단원이 자기 전공이 아닐 수 있잖아. 중학교 때는 과학을 혼자서 다 가르치잖아요. 물화생지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구과학이 아닌 전공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중3 때 조금 어려운 거 있지. 행성운동 나오지 않나? 외행성, 내행성.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에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행성운동은 지구학과 안에서도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학이 아닌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졸장난 너가 똑같아. 보면 짜증이 납니다. 가르치고 싶어, 안 가르치고 싶어? 안 가르치고 싶거든. 교사의 자존심 그딴 거 없어. 안 가르치면 편하거든. 근데 중3 때는 안 가르칠 명분이 하나 있죠. 중3 때도 기말고사를 땡겨치죠. 좀 땡겨치지 않습니까? 나이스 처리 빨리 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 때문에, 그죠? 예전처럼 손으로 생기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단원에 재구성해가지고 그 단원이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대로 빼고 안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 고등학교 가면 미친 듯이 할까? 이래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뭐라 그래? 중학교 때 너무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던데 다 했지? 그럼 어떻게 돼? 뻥지는 거죠. 뭐지? 이래 되죠.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엘니뇨 오늘은 패턴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쉬워요. 너 서울로 가겠지. 맨날 쉽단다 저 새끼는 하면서 그냥 잘되네. 진짜 쉬워. 눈 떠라. 그게 지금 잠들기 직전이더니 괜찮나? 엘니뇨가 있고 라니냐가 있습니다. 됐니? 둘 중에 정상은? 둘 중에 정상은? 둘 다 비정상. 알았어? 둘 다 비정상 상태.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뭘까? 그렇죠. 정상 상태의 메커니즘을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엘니뇨 라니냐는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시작 포인트에서 엘니뇨는 요 시작 포인트가 요렇게 바뀌어라고 알면 라니냐는 또 어떻게? 엘니뇨의 변화 시작 포인트를 반대로 돌리면 돼요. 알겠니? 그럼 되게 엘니뇨 라니냐 자체가 쉬워지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페루 앞바다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어디를? 근데 페루 앞바다만 묻는 게 아니고 태평양을 중심으로 봤을 때 페루의 전 반대편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동남아시아예요. 혹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동해안 지역 됐나? 북동부 지역 됐나? 근데 그 지역은 또 페루 지역과 반대라는 적용만 잘해주면 돼요. 됐니? 그러면 일단 오늘 하는 것만 정확하게 패턴을 익혀놓으면 엘니뇨 라니냐 관련 문제는 70% 이상은 그냥 주워 먹는다. 진짜다. 그럼 나머지 30%는 왜 잘 안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개예요. 너무 자료가 많아요. 뭐라고? 어차피 주는 자료가 바로 뭐냐면 121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탐구 자료로
지지불겋고 뭐 퍼렇고 막 이런 거 있지. 그게 뭘 표시한 걸까? 수온을 표시한 거예요. 뭐라고? 수온을 표시한 자료에 됐어요. 이 자료는 되게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 왜 그럴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요 자료는 되게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 왜? 칼라기 때문에. 알았어? 이 그림은 20개 못 써. 칼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못 써. 알았어?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면 모의고사에서 활용되었던 여러 가지 수온 변화 그래프를 드릴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전부 수온인데 그래프가 졸라 다양해요. 알겠어요? 알겠어? 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뭔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온과 관련된 그래프를 그림을 주잖아요. 지도 위에다 표시해 놓은 거. 그럼 머릿속에 뭘 의심해라? 아, 요거 엘니뇨 라니냐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때 팁으로 잘 보세요. 그때 기억 니은디귿을 싹 봐. 봤더니 뭐 엘니뇨 라니냐 나와 있으면 땡큐고, 그럼 그때부터는 지도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어디만 보면 돼? 페루만 보면 돼요. 알았어? 페루 근처만 보는 거야. 이게 수온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돼.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끝나. 그러고 나서 문제가 안 읽고 기억 니은디귿 보면 다 풀려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머지 30%의 고퀄리티 문제를 좀 푼다. 좀 학생들이 좀 주로 틀린다. 라고 하는 것들은 딴 게 아니라 새로운 자료가 너무 낯설어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알겠어? 나머지는 이 패턴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은 금방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갑니다. 잘 봐. 참고. 엘니뇨는 스페인어로 성스러운 꼬마, 남자 꼬마 아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됐니? 한 3, 4세 정도에. 됐나? 라니냐는 뭘까? 3, 4세 정도의 꼬마 소녀를 뜻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성별이 다르지? 그래서 반대 효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엘니뇨 남방진동. 정상 상태. 오늘 별거 없어. 이거만 딱 하면 돼. 그리고 내일부터는 시험 대비 보강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A 블럭, C 블럭, D 블럭 전부 다른 수업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촬영해서 또 뭐 보강 클래스룸에 차곡차곡차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시간이 되면 집에서 제가 또 찍어서 또 별도로 또 올리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 말고는 다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참고로 시험 문제를 한번 다 싹 갈아엎었습니다. 원래 내놨다가 원래 내놓는 정도로 했다가는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최근 유행에 최근 트렌드에 가급적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대비도 잘 될 수 있도록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싹 갈아엎었습니다. 알겠죠? 기대하십시오. 아니 성적이 높고 낮으면 너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죠? 잘 보세요. 첫 번째 시작이 이거예요. 뭐가 정상이다? 이건 지금 페루 지역이에요. 남동무역풍이 정상으로 불면 남동무역풍 때문에 흐르는 흐름이 남동쪽 해류라는 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아시겠죠? 얘가 정상적으로 흘러나갑니다. 페루로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 페루 앞에서 페루 앞 바다에서 연안 용승이 정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기억할 거. 페루는 위치가 저위도입니까? 중위도입니까? 지도 보고 얘기해라. 뭐 자꾸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리에 대해서 잘 하신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척하고 계세요? 책을 보면 되는데 아까 연안용승, 적도용승이 있었던 그 그림 보시면 저위도죠. 저위도라 하면 명확하게
열대지방입니다. 알겠니? 그러면 다른 위도 지방에 비해서 분명히 기온이 어때? 높게 유지되는 동네예요. 됐나? 그리고 바다까지 바다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나라예요. 됐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때 기후대가 어떨까? 온도는 높고 바다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수증기가 확 공급돼가지고 그죠? 다습 건조 고온 다습할 것이다. 그래서 페루하고 동일 위도 지역을 벨트처럼 뺑 돌려보면 대부분 바닷가면은 고온 다습이에요. 알겠니? 그런데 잘 들어. 페루는 고온의 기온은 맞는데 찬물이 올라오죠. 용승 때문에. 찬물이 올라오면서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공기하고 맞닿을 거 아니야. 이 공기가 밑에 엄청 차가운 물 때문에 쪼그라듭니다. 됐니? 수축. 그러면 공기가 수축한다는 얘기는 상승의 개념이야, 하강의 개념이야. 쪼그라들면 하강하는 개념이고요. 팽창하면 상승하는 개념이에요. 쪼그라들지. 그래서 얘는 하강기류가 나타나면서 고기압이 발달해요. 뭐가 발달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발이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물이 차가운 거야. 그러니까 구름이 있어, 없어? 없어. 페루라는 동네는 1년 내내 비가 거의 안 오는 동네인 거예요. 됐니? 그래서 용승이 정상으로 일어나니까 페루 지역은 기후대가 어떤 형태냐면 고온, 건조한 게 일반적이에요. 됐니? 여기까지 하나 기억할게요. 이때 정반대편에 있는 누구는 동남아시아는 같은 열대지방이죠. 따라서 고온에 반대로 일어나니까 다습이에요. 됐니? 됐어? 왜 고온 건조한지 알겠니? 그것만 이해했으면 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빨간색으로는 엘니뇨, 파란색으로는 라니냐를 표시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빨간색으로 엘니뇨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남동부역풍이 갑자기 어떻게 되더라? 약해져요. 참고 아직 과학자들이 저 이유는 못 밝혔어. 알았어? 왜 갑자기 저게 약해지고? 그러면 라니냐는 뭘까? 강해지는 거예요. 됐니? 이게 왜 자꾸 진동이 생기는지 잘 몰라야 하죠. 됐니? 그러면 엘니뇨는 남쪽도 해류가 어떻게 될까? 남쪽도 해류는 얘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얘가 정상이니까 약하면 약화되겠죠? 그럼 물을 어떻게 돼? 잘 빼? 못 빼? 잘 못 빼죠? 용승이 어떻게 된다? 약화돼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계속 찬물이 올라와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주의해라. 내려가나? 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표면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어떻게 될까?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찬물이 조금 올라오긴 하지만 됐나?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기압이 어떻게 될까? 기압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살짝 팽창하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상승기류가 생기고 상승기류가 생긴다는 것은 주의. 그렇다고 해서 얘가 완벽하게 저기압이냐? 그건 아니야. 평소보다 기압이 낮게 형성돼요. 이 뜻이야. 됐어? 그 어떤 미치 새끼들은 저기압이 생긴다라고 얘기도 해놨더라마는. 알겠어? 그러면 잘 들어. 원래 물이 많고 열대지방인데 계속 공기가 수축하고 하강하기 때문에 구름이 안 생겼었는데 용승이 약해지면서 얘가 팽창을 하네? 뭐가 생긴다? 상승이 생기니까 이게 평생 가도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엄청난 규모의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갑자기 강수량이 확 늘어나요. 됐니? 어떤 책은 뭐 다습이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1년 내내 또 그런 것도 아니야. 엘니뇨 터졌다고 해서. 알겠어? 특정 시기에만 비가 꽉 몰려서 옵니다. 됐나? 한 2, 3주간 와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남반구는 그 크리스마스 전후가 여름이잖아. 그 비가 장마처럼 쫙 옵니다. 알겠어요? 됐나?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됐니?
또 하나. 연합용승이 잘 일어날 때 좋은 어장이지. 용승이 잘 안 일어나면 어장이 평상시 같이 가는 거야. 페루 사람들이 솔직히 뭐 먹고 살겠노? 고온 건조한 땅덩어리에서 농사? 아니죠. 그런데 자기들은 앞바다에 나가면 남들은 원양 어선을 타야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얘네들은 앞바다에서 잡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최소한 참치 사 먹으려면 생참치, 참다랑어 잡으려면 원양 어선이 나와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잡아오잖아. 얘네들은 조금 통통배 타고 나와가지고 그냥 걷으면 참치가 묵직한 거야. 알았어? 됐어? 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야. 됐니? 그럼 이때 이쪽은 어떻게 될까? 이쪽은 원래 저기압 형태지. 다습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기압이 어떻게 되면서 높아지면서 건조화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 됐나요? 오케이, 그럼 끝났네. 라니냐는요? 강화되니까 얘가 또 강화되지. 얘가 강화되지. 강화되니까 기압이 어떻게 된다? 미친 듯이 커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태우의 날씨가 어떻게 된다? 고온, 건조 이래 되는 거예요. 됐나? 됐어? 너무 심해지는 거야. 주의할 점. 찬물이 평상시보다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올라오지. 찬물이 암만 찬물이 좋다 하더라도 물고기가 이때 강화되면 누가 올라오냐면 남극 저층수가 올라와요. 알겠어요? 이름만 들어도 왠지 시원할 것 같죠? 졸라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됐나? 그러니까 너무 차가워도 물고기가 살 수 있다 없다? 못 살아요. 됐니?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될까? 이쪽은 다섯 정도가 아니고 잘 들어. 원래 비가 많이 오는 동네야. 근데 걔네들이 홍수라고 얘기할 정도면 어떤 상황? 동네가 사라져요. 알았어?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원두막처럼 생긴 수상가옥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게 이래 보면 꽤 높은 데 있잖아. 강둑에 이렇게 세워놨잖아. 다 없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물이 그냥 쉬지도 않고 그냥 흘러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게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전체적인 패턴입니다. 됐니?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잘 들어. 엘니뇨는 아까 내가 뜻이 뭐라 했노? 성스러운, 핵심은 성스러운이야. 홀리, 세인트 이런 뜻이에요. 됐니? 꼬마야. 스페인어죠. 그건 왜 그러냐면 페루 지역이 예전에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인은요, 서유럽 국가 중에 몇 안 되는 종교 개혁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나? 개신교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톨릭이에요. 천주교. 알았어?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고, 항상 스페인은 자기 스스로를 교황의 근위병이다, 마지막 수호대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나라 중에 하나 스페인입니다. 그럼 스페인 단어에서 엘니뇨라고 하는 건 성스럽다, 천주교의 거의 모든 게 이렇게 내려박혀 있는 그 사상에서 성스러운 꼬마아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 힌트로 나왔어. 엘니뇨 현상이 언제 일어난다고? 크리스마스 전후로 일어난다 했죠. 크리스마스가 뭔데? 개신교도 하여튼 그쪽으로 보면 예수의 탄생일이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로슨 막 가도 되지? 아니 난 천주교야. 천주교인데 혹시 대부분 이슬람입니까? 아니야. 그래서 깐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말을 좀 막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이런 거예요. 17, 18세기 넘어오면서 엘니뇨라는 말이 처음으로 지정이 됐어요. 됐니? 그 현상을 식민지 지배한 놈들이 이제 붙인 거예요. 됐니? 근데 삶을 한번 상상해봐. 뭐냐면 페루라는 동네는요, 바닷가가 있으면요, 바닷가가 있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급경사면에 졸라 높은 산맥이에요. 안데스. 그러니까 거기다 고온 건조죠. 농사 지을 수 있는 없나? 그러니까 애초에 오랜 옛날부터 뭐가 산 중턱에서 사는 인디오들 있죠.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바닷가에서 자기가 자급자족으로 물고기 잡아먹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원체 어장이 풍부하다 보니까 굳이 저장을 할까 안 할까? 또 자급자족의 세계는 어차피 잡아놓고 많이 잡아놓고 저장이 잘 안 되면 썩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고기 잡는 게 그냥 하루에 그냥 적당량만 잡으면 되는 그런 어떤 수산업의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 어업의 형태로 살아가는 동네였어요, 페루라는 데가. 그런데 예전에는 엘니뇨 라니냐가 7, 80년에 한 번씩 왔거든요. 요즘은 그 주기가 너무 짧아져서 문제인 거야. 됐니? 그래서 한 7, 80년 만에 한 번씩 엘니뇨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성이 덜 되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자급자족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란 얘기예요. 하루 먹고 살 정도는 된다 이거야. 됐나? 그런데 비가 2, 3주간 오죠. 나중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데 유료 결제하고 한번 보세요. 있어요, 화면이. 예를 들어서 저쪽이 바다야. 뒤에가 안데스 산맥이 펼쳐져 있는 황무지예요. 뭐라고? 건조하니까 모래 언덕만 없을 건 전부 사막이야. 가끔 보이는 거라고는 선인장. 알았어? 됐어? 비가 2, 3주 왔죠? 끝쳤죠? 햇빛이 장렬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촥 하고 돌아섰는데 온 천지가 꽃밭입니다. 알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 7, 8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아주 어렸을 때 꽃을 받던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80 넘어서 할머니가 됐을 때 다시 보는 거 아니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삶에 어떤 힘든 게 있나 없나? 비가 오는 동안에 약간 힘들 것 같지만 바닷가니까 물은 쭉쭉 빠져나가고 괜찮은 거예요. 됐니? 그래서 그 현상을 아기 예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게 축복이야 재난이야? 재난이에요. 왜? 도시화가 되면서. 페루도 국가잖아. 그럼 상식으로 생각해봐라. 페루는 원래부터가 건조한 동네가 습한 동네가. 건조한 동네니까 도시를 세우면서 일반적인 중위도 지역의 대도시들과는 다르게 뭔가를 설치를 안 했어요. 뭘 안 했을까요? 하수도가 필요 없는 거야.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엘니뇨가 잦아지니까 비가 오면 하수도 없으면 어디 되노? 그렇지 않아도 흙으로 돼 있어도 배수가 될까 말까인데 콘크리트로 다 쳐발라놨으니까 물이 어디 나갈 데가 없죠? 홍수 피해가 순식간에 2, 3일 만에 작살나는 거야, 이 나라가. 또 하나, 페루의 주 산업이 뭐겠습니까? 야, 남들은 큰 배 만들어가 허락 받고 나가야 겨우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아올 수 있는데 여기는 어때? 지나가나 소나 나가지고 던지기만 하면 잡아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량 수산업이 나라의 큰 산업이에요. 택배로, 국제 택배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맞아? 우리나라 그거 진미채 반찬 있지? 진미채 그거. 그 정체의 거의 한 85%는 페루의 대왕 오징어입니다. 네. 가격이 진미채 되게 싼 편에 속하잖아. 쌀 수밖에. 원가가 너무 싸요. 왜? 그냥 동네 가가고 잡아고 쭉 잡아가 그냥 공판장에 넘기면 거기서 바로 처리가 쑥 날리푸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엘니뇨가 터지면 어떻게 돼? 자급자족 시대에는 한 20마리 잡히던 게 10마리 잡힌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된 거야. 어차피 난 하루에 5마리 먹으니까. 이래 되는 거고. 근데 이제는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뭐야?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런 장사들이 선주문이죠. 선결제 후 배송 아니야. 조지는 거예요. 이제 몇 조 단위가 작살나는 거예요. 이거. 페루 경제가 비층비층거려요. 하나만 더 마무리할게요. 여기 있죠. 필리핀은 원래가 필리핀이라는 이런 동남아시아는 필요 없는 시설이 하나 있어. 뭐 있을까? 페루처럼. 소방서예요. 불이 안 나요. 알겠니? 대놓고 방화범에 와서 죽아! 이시라고 불 붙여도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왜? 정말 퍼포먼스 하나 이지랍니다. 어차피 불 확 붙어봐야 잠시 있다 보면 뭐 비 와가 그냥 싹 꺼요 그냥. 근데 거기가 건조해지니까 어떻게 될까? TV 같은 데 보면 원체 그 날씨가 고온다습하니까 음식이 잘 상하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음식들이 대부분 어때? 기름 튀긴 게 많아요. 고온으로.
근데 막 가위가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도 화재 한 번 안 나잖아. 고온 다습해서 그런 거거든. 근데 건조해지면 어떻게 될까? 아작 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 질문. 아씨 밖에서 저